목에 혹이 만져져요. 림프절 비대와 종양 가능성. 어젯밤 샤워를 마치고 목을 닦다가 갑자기 손끝에 느껴진 딱딱한 무언가. 여러분도 이런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해지고 머릿속은 온갖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죠. 설마 이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목에 만져지는 혹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1. 무심코 넘기기 쉬운 혹. 꼭 진료받으세요. 아,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 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별거 아닐까요? 지난달 우리 병원에 오신 65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만만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등산을 하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 모범적인 시니어셨죠. 3개월 전 어느 날 면도를 하다가 목 왼쪽에 작은 혹이 만져지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며 놀라셨지만 곧 나이 들면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하며 넘어가셨어요. 부인분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권하셨지만 괜히 돈만 쓰게 생겼네. 별거 아닌데 의사들이 큰일인 것처럼 만들어서 비싼 검사만 시킬 거야라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혹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파탈만 했는데 한 달 후엔 콩알만 해지고 2달 후엔 엄지손가락 끝마디만 해졌어요.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셨죠. 결국 손자가 할아버지 목을 만져보고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이상해요. 꼭 병원 가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해서야 마지못해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이 목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김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바보 같았어요. 3개월 전에 바로 왔으면 간단한 수술로 끝났을 텐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가족들만 고생시켰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 약 30%가 목에 혹이 만져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병원에 가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경험 부족 때문입니다. 목에 혹이 생기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또 그중 대부분이 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빨리 찾을수록 해결책도 더 간단해집니다. 제가 30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고요.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제발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목에 생긴 혹, 대부분은 림프절. 자, 그럼 목에 만져지는 이 혹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이 뭔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림프절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 곳곳에 배치된 면역 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나라의 국경 검문소처럼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는 약 6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목 주변에는 특히 많은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턱 아래쪽, 귀 앞뒤, 목 양옆, 쇄골 위쪽. 이 모든 곳에 우리 몸을 지키는 작은 병사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림프절들이 너무 작아서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보통 0.5cm 미만의 크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 어딘가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그 지역의 림프절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만져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목 림프절이 부어오르죠. 치아에 염증이 생기면 턱 아래 림프절이 커져요. 두피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귀 뒤쪽 림프절이 만져지고요. 이런 식으로 림프절은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난주에 내원하신 58세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목 오른쪽에 달걀 크기만한 혹이 만져진다며 급하게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선생님, 이거 혹시 하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3주 전 심한 감기에 걸리셨다고 했어요. 열도 많이 나고 목도 아팠는데 감기는 나았는데 목의 혹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감기 걸린 후 언제부터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나요? 감기 걸린 지 2에서 3일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열이나 몸살 기운은? 감기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혹만 만져져요. 촉진해보니 확실히 림프절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약간 말랑했고 누르면 약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조직과 붙어 있지도 않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로 인한 반응성 림프 저렴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결과 역시 염증성 림프절 비대였어요.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해드렸고 2주 후 재방문했을 때는 혹이 절반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박 씨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3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온통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림프절의 특징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크기로 돌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림프절 비대가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3. 염증성, 종양성, 간별이 중요합니다. 림프절이 부었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왜 부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염증성과 종양성. 염증성 림프절 비대는 말 그대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반응,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원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을 치료하면 림프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반면 종양성 림프절 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림프절 자체에 암이 생기거나 림프종, 다른 부위의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림프절의 특성입니다. 염증성 림프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고 움직여요. 둘째, 누르면 아픕니다. 셋째, 주변 조직과 붙어 있지 않아서 잘 움직여요. 넷째, 크기가 변해요. 염증이 심할 때는 커지고 나아지면 작아지죠. 반대로 종양성 림프절은 어떨까요? 첫째, 만졌을 때 딱딱하고 고무공 같은 느낌이에요. 둘째, 누르거나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셋째, 주변 조직과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넷째,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내원하신 62세 최정숙 씨는 목 왼쪽에 혹이 2개월째 있다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인가 하고 생각하셨다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져지기 시작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개월 전쯤?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픈가요? 아니요, 전혀 안 아파요. 그래서 더 신경이 안 쓰였는데, 최근에 체중 변화나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요즘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이유 없이 피곤해요. 체중도 3에서 4kg 빠진 것 같고요. 촉진해 보니 확실히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크기도 3cm 정도로 꽤 컸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호지킨 림프종이었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완전 관해에 도달하셨습니다. 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아프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두었는데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염증성과 종양성 림프절 비대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런 구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의가 정확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건 목에 혹이 만져지면 이게 염증성일까, 종양성일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입니다. 4. 감기 후 혹이 안 사라질 때 의심할 것. 감기 걸린 후 목에 혹이 생기는 건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기가 나으면 자연스럽게 혹도 사라져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염증성 림프절 비대는 원인이 해결된 후 2에서 4주 안에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길어도 6주를 넘지 않아요. 만약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6주 이상 혹이 그대로 있거나 더 커진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난 봄에 내원하신 55세 이광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월 초 심한 독감에 걸리셨어요. 고열과 오한, 심한 목 아픔으로 일주일 정도 고생하셨죠. 독감이 나은 후에도 목 오른쪽에 콩알만한 혹이 만져졌지만 독감 후유증이겠지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4월이 되어도 5월이 되어도 그 혹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았고요. 그제서야 걱정이 되어 병원에 오셨어요. 독감 걸린 게 언제쯤이었나요? 3월 초였으니까. 지금 2개월이 넘었네요. 독감은 언제 완전히 나으셨나요? 한 일주일 만에 열도 떨어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 혹만 계속 있어요. 크기 변화는 어떤가요? 처음엔 콩알만 했는데 지금은 메추라기 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감염 후 림프 저렴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초음파를 해보니 림프절 내부 구조가 이상했고 혈류 신호도 비정상적이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편평상피세포암의 림프절 전이었습니다. 원발 부위를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했고 결국 설근 부혀 뒤쪽에 작은 암종을 발견했어요. 이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독감이라는 확실한 원인이 있어서 안심했는데 설마 독감과 상관없는 문제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감기나 독감 후 림프절 비대에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감염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 혹이 남아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감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가 완전히 나은 후 6주가 지나도 혹이 그대로 있는 경우, 혹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 처음에는 말랑했는데 점점 딱딱해지는 경우, 하나였던 혹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경우, 혹과 함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지속적인 피로감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5. 갑상선암, 인후두암의 초기 신호. 목에 생기는 혹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암과 인후두암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죠. 갑상선 자체에 혹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 림프절로 먼저 전이되어 림프절 비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내원하신 48세 김미경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목 왼쪽 아래쪽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며 내원하셨어요. 크기는 1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만졌을 때 딱딱하고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만져지기 시작했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목욕할 때 우연히 만져졌는데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몸이 아픈 것도 없었어요.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이나 암 병력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갑상선 수술을 받으셨어요. 목을 자세히 촉진해 보니 갑상선 왼쪽 옆에서도 작은 결절이 만져졌어요. 환자분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갑상선 초음파와 목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했고 갑상선에는 1.5cm 크기의 의심스러운 결절이, 목 림프절에는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어요. 새침흡인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로 완전 제거할 수 있었고 현재는 정기 검진만 받고 계세요. 김 씨는 수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목의 혹을 그냥 넘어갔다면 갑상선 암을 훨씬 늦게 발견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인후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두, 인두, 편도 등에 생기는 암들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목 림프절로 전이되면서 혹으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69세 박철민 씨는 6개월 전부터 목 오른쪽에 계란 크기의 혹이 있다며 내원하셨어요. 40년간 담배를 피우셨고 최근 몇 개월간 목소리가 조금 쉰다고 하셨어요. 목소리 변화는 언제부터셨나요? 한 3에서 4개월 전부터.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요. 삼킬 때 불편감은 없으신가요? 요즘 조금 있어요. 특히 딱딱한 음식 삼킬 때. 후두 내시경 검사 결과 성대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CT 촬영에서 후두암이 목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목의 혹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암을 알려주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부. 만져지는 혹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혹이라도 목의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범인을 추적할 때 발견되는 단서의 위치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목 앞쪽, 갑상선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세요. 침을 삼킬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갑상선 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4세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쉰 것 같다고 느꼈는데 거울을 보니 목 앞쪽이 약간 불룩해 보였어요. 처음엔 살이 쪘나 하고 넘겼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다행히 양성 결절이었지만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 옆쪽, 귀 아래부터 쇄골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따라 만져지는 혹은 경부 림프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만져지는 혹은 두피나 귀의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한 20대 여성은 귀걸이로 인한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감염 때문에 귀 뒤쪽 림프절이 계란만큼 커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목 뒤쪽, 후경부에 생기는 혹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위는 상부호흡기나 두피 감염과 관련된 림프절이 주로 위치해요. 하지만 때로는 지방종이나 표피낭종 같은 양성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천천히 자라며 통증이 없어서 수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턱 아래쪽에 만져지는 혹은 어떨까요? 이 부위는 구강이나 치아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 후에 이 부위 림프절이 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구강암이나 설암의 전이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쇄골 위쪽, 빗장뼈 바로 위에 만져지는 혹입니다. 의학적으로 비르호프 림프절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의 림프절이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로는 가슴과 배의 장기들에서 오는 림프관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폐암, 위암, 식도암 등이 이곳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박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흡연을 하던 그는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왼쪽 쇄골 위에 작은 혹을 발견했어요. 통증도 없고 크기도 작아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내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목의 정중앙 아담의 사과 위아래로 만져지는 혹은 갑상선 관련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때로는 갑상설관낭종이라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태아 시절 갑상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은 통로에 생기는 낭종으로 침을 삼킬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7부. 통증 없는 혹, 더 위험할 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염증성 림프절 비대는 대부분 아픕니다. 만지면 아프고 때로는 만지지 않아도 욱신거려요.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염된 부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느라 림프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 물질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반면에 악성 종양으로 인한 림프절 비대는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들이 천천히 조용히 림프절을 점령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림프절은 딱딱하고 주변 조직과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점점 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52세 여성 최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목 옆쪽에 동전만한 혹을 발견했어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혹이겠지 하고 6개월을 넘겼는데 그 사이 혹은 조금씩 커졌어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통증 없는 혹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환자가 방심하게 되거든요. 별거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면서 병원 방문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악성 세포들은 계속 증식하고 퍼져나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통증 없는 혹의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딱딱합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한 느낌이에요. 둘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셋째, 주변 조직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를 위아래로 움직여도 혹은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넷째,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갑자기 확 커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크기가 증가해요. 반대로 염증성 혹은 어떨까요? 대부분 아프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며 피부와 함께 움직입니다. 크기도 염증이 심할 때 갑자기 커졌다가 염증이 가라앉으면 작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도 감염이 동반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초기 악성 종양은 작고 말랑말랑할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28세 직장인 이모 씨는 목 옆쪽에 완두콩만한 혹이 만져졌는데 말랑말랑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지방 덩어리겠지 하고 1년 넘게 방치했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초기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워서 안심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혹이 만져지면 바로 가세요. 통증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딱딱하든 말랑하든 상관없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혹, 점점 커지는 혹, 여러 개의 혹이 동시에 만져지는 경우, 발열이나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 그리고 40세 이상이면서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8부. 초음파 CT 등 정밀 검사로 확인.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검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대의학의 진단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대부분의 검사는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먼저 의사가 하는 것은 신체 검진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혹의 크기, 딱딱함, 움직임, 경계 등을 확인해요. 숙련된 의사의 손은 마치 정밀한 센서 같습니다. 혹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검사예요.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없이 실시간으로 혹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혹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혈관 분포는 어떤지, 주변 조직과의 관계는 어떤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43세 주부 김모 씨의 경우를 보면 목 옆쪽에 ECM 정도의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왔어요. 만져봤을 때는 딱딱한 종양 같았는데 초음파를 해보니 내부에 액체가 들어있는 낭종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조직 검사도 했지만 결과는 양성. 김모 씨는 초음파 검사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이면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는 X선을 이용해 몸의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로 혹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특히 림프절이 여러 개 커져 있거나 깊숙한 곳에 있는 혹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CT보다 더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연조직의 구분이 뛰어나서 혹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역시 조직 검사입니다.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가는 주사 바늘로 혹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검사예요. 국소 마취도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더 정확한 것은 총조직 검사입니다.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조직 덩어리를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국소 마취 후에 시행하므로 통증은 거의 없고 진단 정확도는 훨씬 높습니다. 35세 엔지니어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목에 1.5cm 정도의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였어요.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처음엔 겁이 났지만 막상 해보니 주사 한 대 맞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박모 씨는 진작에 했으면 그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PET-CT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당분을 많이 소모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검사로 전신의 암세포 분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원발 부위를 찾을 수 없는 림프절 전이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혈액 검사도 빠질 수 없죠. 염증 수치, 종양 표지자, 갑상선 호르몬 등을 확인해서 혹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악성 림프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같은 특수한 검사도 시행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정말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혹은 양성이고 설령 악성이라고 해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매우 좋아요. 빠른 이비인후과 진료가 생명을 지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지금까지 목에 만져지는 혹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목혹은 양성입니다. 감기나 치과 치료 후 생기는 일시적인 림프절 비대, 지방종, 표피낭종 등 치료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확률이라도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고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조기에 발견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고 인두암도 일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혹을 발견한 그 순간이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바쁘니까 다음 주에.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마이너스 이런 생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서둘러야 해요. 40세 이상이신 분,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나 기타 암 병력이 있으신 분, 방사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정말 발전했어요. 진단 기술은 정확하고 치료 방법은 다양하며 부작용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목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와 협진해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스스로 진단하려 하지 마세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전문적인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안심해서 병원 방문을 미룰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목을 만져보고 계신가요? 뭔가 만져진다면 이 글을 듣고 있을 시간에 병원 예약부터 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작은 혹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